5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주년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법률방송 로투데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법제 정책과 법령 정비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혜숙 법제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여 만에 저희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모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날이고 다음 달이면 또 처장님께서도 취임하신 지 꼭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소회가 어떠신지요? 네, 국민들 변화를 바라는 그 열망을 힘입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세월이 빠르게 흘렀구나 하는 실감을 느끼고요. 저희 법제처는 국민들에게 법령을 잘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그 과정을 심사하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들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제처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또 정부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칭찬과 격려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장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법령 정비 등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잘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많은 일을 했지만 우선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차별적인 법령을 찾아서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인식이 변하고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차별적인 부분이 숨어 있는 법령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불합리한 결격 사유 제도를 폐지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공무원 사회에 전파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는 가급적이면 개입을 자제하고 자유를 보장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기존의 법령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규제를 완화하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불편을 요구하는 그 숨어있는 법령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적극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그 분야의 불편을 해소해드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적극 해석이고 또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렇게 차별 법령 정비 외에 또 중요한 성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17년 말부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법령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들 중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과감하게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정권을 강화해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도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라는 이런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법제처의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사업과 뜻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법령 용어 정비는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네, 우선 법률방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법률방송에서도 저희 법제처가 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취지를 적극 공감하시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께서 여전히 법은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 주된 이유는 어려운 용어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법령 속에 숨어 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찾아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례로 농업 관련 법령에 보면 난백, 난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자, 노른자 이렇게 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는데 어려운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항공 관련 법령에 보면 스텝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탑승 계단차 이렇게 고쳐줌으로써 국민들께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차단과 또 한번 들어간 용어는 다시 저희들이 살펴서 걸러내고 순화하는 사후 정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법령이 알기 쉽게 만들어짐으로써 국민들이 더 잘 알게 되고 또 법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더 잘 지킬 수 있고요. 또 법과 다르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바로 아시고 또 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이 법치주의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과 함께 쓰는 법령안 만들기입니다. 용어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자체를 쉽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500분의 국민 자문단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법 예고되는 법령안부터 새롭게 쉽게 쓰도록 노력하는 건데요. 이 작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법제처 홈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5월 달에는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제도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사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례로 말씀을 좀 들어주시니까 굉장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밖에 올해 법제처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별적인 법령을 찾아서 정비하는 사업은 올해도 계속해 나갈 거고요. 또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구석구석까지 공무원 사회에 전파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또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이에 발맞추어서 그 대상 국가들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선진적인 그 법제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미얀마에 우리 국가법령 정보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얀마 사회에는 한국에 대한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이 미얀마 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경제 개발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그 국가들은 모두 부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뒷 배경이 된 법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심에 또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들을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법제처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 또 저희 법률방송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국민이 신뢰하는 법제처, 법치주의를 완성해가는 법제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슬로건은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인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또 낡은 법령들은 잘 정비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법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잘 전달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께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좀 미역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 파일. 오늘은 고독사와 국가의 책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 내가 엄마인데? 그런 거 엄마가 다 알아서 카바 치는 거야. 아, 니들은 진짜 나 없으면 어쩔 뻔봤냐? 어? 지난해 7월 개봉한 박화영이라는 제목의 독립영화입니다. 극중 주인공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영화에서 엄마에게 버림받고 홀로 살아가는 화영은 친구들의 폭행과 무시, 따돌림, 핍박을 스스로 또래들의 엄마를 자처하며 감내하고 버텨냅니다. 외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이라도 없다면 화영은 세상에 혼자이고 그렇게 혼자가 될 자신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뉴 절만 시네마의 기수로 꼽히는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1974년 독일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60대 독일 여성과 아랍 청년 외국인 노동자의 사랑을 통해 인간의 외로움과 독일 사회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해 칸 영화제 비평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화영과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두 편의 영화를 언급한 것은 외로움, 고독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지 여러 날 지나 발견됐습니다. 그의 곁에는 빈 소주병 10여 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고독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무연고 죽음이라는 이름의 고독사는 일부 노년층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홀로 사는 것과 연관된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에는 9%에 그쳤지만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8.6%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30%대를 넘겼습니다. 서울 거주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전통적 의미에서 가구라고 할 수 없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고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대상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국내 한 대형 서점은 2018년 베스트셀러를 분석해 한국 사회에서 많이 팔린 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토닥토닥이라는 단어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살 정도면 어찌됐든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얼마간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모두가 외롭고 위로가 필요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삶과 고독한 죽음, 고독사는 단순히 쓸쓸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 지지대와 안전망이 붕괴되고 있다는 극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실업,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황혼이혼 등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정적 사회 현상들이 합병증처럼 골마 터지고 있는 게 바로 고독사라는 것이 2017년 8월 고독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누구도 사회적 합병증으로 고독하게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사 방지는 개인적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사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방지하고 걸러내고 도와줘야 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같은 조는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법무부가 오늘 신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장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 변호인이 오늘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제처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강원도에서 법제실무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2년의 법제 업무 추진 성과와 산불 피해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5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